2026년 금 15,000불이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귀금속 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인사이트 높은 제임스 리카즈, 금의 귀환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리카즈의 칼럼이고요. 나는 금 투자자들에게 금이 반등할 때 너무 기뻐하지 말고 달러 가격이 하락할 때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은 여전히 최고의 화폐 형태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에게 가치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금의 달러 가격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금 가격이 2026년 또는 그 이전에 온스당 1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주 예측해 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추측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15,000달러 가격 예측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확히 설명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 해서 제임스 리카즈님이 이런 말 많이 하긴 했거든요. 막 단기적으로 금 오르고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막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도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하지도 마라. 진짜 금의 가격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단순히 막 단기적으로 오르는 가격에 집중을 하면 오늘은 금의 가치가 높아진 것 같고 내일은 낮아진 것 같고 뭐 앞으로는 암울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냥 쭉 두고 봤을 때 금은 여전히 최고의 화폐의 형태, 그러니까 최종 지급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만약에 금의 그 최종 지불수단 화폐로서 돈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었다면 중앙은행들은 금을 더욱더 줄였어야 되죠. 금의 가치가 더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더 높은 가치에 있는 다른 것들을 중앙은행들이 더 많이 편입을 시켰을 텐데, 근데 2010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늘리고 있으며 2022년 작년이었죠. 1950년 이래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올해 그 최고치를 또 한 번 갱신할 것으로 이제 전망될 정도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정말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에서 화폐를 담당하는 기관이 금을 매입한다는 건 이거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죠. 아주 특이한 일이고요. 그런 기관이 금을 매입한다는 건 말 그대로 최고의 화폐 형태임을 입증한 거고 그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두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러한 금이 2026년 잘하면 그 이전까지 온스당 15,000불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제임스 리카즈는 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15,000불이 지금 2,000불이라는 가격으로 생각했을 땐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가격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뒤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금의 슈퍼사이클, 기술적 모델의 경우 우리는 금의 이전 두 강세장을 살펴보고 이를 현재 강세장의 성과와 비교합니다. 최초의 금 강세장은 1971년 8월부터 1980년 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죠. 금의 달러 가격은 온스당 35달러에서 온스당 80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9.4년 만에 2200% 상승한 셈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거의 전체 이제 최저점과 최고점을 찍어서 보면 2600%가 상승을 하긴 했어요. 금의 두 번째 강세장은 199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금의 달러 가격은 온스당 250달러에서 온스당 190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12년 만에 670%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물론 1980년 이후 기간은 19년 동안 지속된 긴 약세장이었고 달러와 금 가격은 6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 가격의 슈퍼사이클이 나오고 나서 20년 동안 금의 약세장이 찾아오면서 금 가격이 무려 68%나 하락을 했던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오늘 실시간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이라는 자산은 장기로 두고 보면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고 오를 때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 내내 떨어지는 이런 추세가 길고 분명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기간은 금의 달러 가격이 45% 하락한 4.4년간 지속된 또 다른 약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새로운 금 강세장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이전 강세장 행동은 예측 분석을 위한 올바른 참조 프레임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왜 강세 하락 시장 분석을 1971년에 해야 하는가입니다. 금은 문명의 역사 전반에 걸쳐 화폐였으며 적어도 기원전 6세기
금액이부터 금화 형태로 주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 왜 우리가 금에 대한 상승과 하락의 그 추세 분석을 71년부터 시작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71년 이전에는 금이 화폐였거나 아니면 세계가 화폐를 근본 위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래를 할 때 금으로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금이 담보가 된 이제 화폐, 옛날엔 71년 이전에는 달러였죠. 달러 35달러는 금 1온스랑 이제 교환이 되는, 그러니까 달러는 금 교환권에 불과한 거였던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금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뭐 아예 안 움직였다는 아니지만 거의 금 가격의 변동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목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금 가격은 1971년 이후를 봐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 가격은 고정되었습니다. 금이 돈이거나 금의 가치가 법으로 고정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강세장이나 약세장은 없습니다. 왜냐? 모든 물건의 가격은 이 금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달러로 책정이 되니까 금의 가치가 변동하진 않아도 달러의 가치가 변동됨에 따라 금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강세장과 약세장이 진짜 장기적인 추세를 그리고 있고 한번 상승할 때 금은 무섭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온 세 번째 강세장. 금의 세 번째 강세장은 2015년 12월 16일에 시작되었으며 금 가격은 이전 약세장이 끝날 무렵 온스당 1,050달러의 바닥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 금은 현재 온스당 2,000달러까지 상승해 90%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의 이전 두 강세장의 가격 상승과 기간을 단순 평균하면 10.7년 동안 1,435%의 상승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11년 안 되는 시간 동안 15배가 상승한다는 뜻이죠. 금이 한번 오르면 2015년 12월부터 온스당 1,050달러의 기준에 이러한 이익과 기간을 적용하면 2026년 8월까지 이 강세장의 이익 예측은 온스당 15,070달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이 한번 상승할 때 대략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상승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걸 이제 평균화하면은 11년 동안 15배가 상승을 한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015년 1,050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10.7년을 계산하면 2026년 8월이고, 그리고 가격 1,050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1,435%를 곱했을 때 15,070달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에서 금 가격은 15,07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역사적 그런 강세장에 대한 그런 분석을 통한 예측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다시 말하지만 금 강세장의 역사를 지침으로 삼아 향후 3년 안에 금 가격이 온스당 15,000달러가 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통화제도 분석가 제임스 리카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지금까지의 강세장 뭐 생각하면은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인 건 알겠어. 뭐 과거에 뭐 금 가격 오를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뭐 올랐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완전 처음 있는 일, 막 무슨 10배 상승하고 이러는 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오케이. 근데 그래도 15,000불? 진짜? 이게 갈 수 있을까? 지금 고작 2,000불인데 15,000불? 너무 먼 거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5,000불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의 달러 가격이 향후 3년 내에 어떻게, 고작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15,000달러로 이동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약간의 기초 수학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 금의 기본 가격을 온스당 2,000달러로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한 2,000달러 조금 넘죠. 온스당 2,000달러에서 온스당 3,000달러로 오르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이는 50%가 증가한 것이며 쉽게 1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2,000불에서 3,000불이 되는 건 금 가격이 무려 50%나 상승을 해야 되는 거니까 1년 그 정도는 뭐 걸릴 수 있을 만큼 높은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온스당 3,000불에서 4,000불로 가는 거는 33% 증가한 것으로 그 상승세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스당 4,000불에서 5,000불로 이동하는 건 이제 25%만 상승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 패턴을 주목하면 각 이익은 온스당 1,000불이지만 증가율은 50%에서 33%, 25%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시작점이 더 높지만 1,000달러의 이익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1,000달러의 점프는 이전보다 더 작은 백분율 이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처음 2,000불에서
3,000불 오르는 게 그게 어려울 뿐이지 3,000불에서 4,000불 오르는 거 2,000에서 3,000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상승률은 훨씬 더 낮고 4,000에서 5,000불 오르는 건 더 낫다. 9,000불에서 10,000불 오르는 건 고작 10% 오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4,000불에서 15,000불로 오르는 건 고작 7% 오르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런 걸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데 산술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000불에서 15,000불까지 13,000불이나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하평균 곱셈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1,000불 올라갈 때마다 드는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뭐 15,000불이라 그래서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가격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 동일한 1,000달러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증가율은 더 작아지므로 장애물도 더 낮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온스당 99,000불에서 온스당 10만 불로의 상승은 약 1%의 변동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도 비록 덜 구체적이긴 하지만 가격 상승 예측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수요도 지금 늘고 있고 특히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지금 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금 가격 상승이 이전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투자자들을 위한 교훈은 지금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에 비해 더 많은 금을 얻을 수 있고 금이 낮은 베이스에서 반등함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 가격이 쌀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금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죠. 2,000불에 샀는데 4,000불이 되면 2배 그러니까 100%의 수익률을 내는 거지만 내가 3,000불일 때 얘가 4,000불로 되면 33%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쌀 때 사는 게 중요한 게 더 많은 금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할 때 사야 나중에 가격이 높아졌을 때의 상승률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금을 사기 매우 좋은 시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온스당 15,000달러를 향한 긴 행진이 끝날 무렵에는 더 많은 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달러 수익이 더 커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류에 편승하겠지만 당신은 이미 편안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남들은 그 비싼 가격에 올라타겠다고 막 그 불나방처럼 달려들겠지만 이제 우리가 쌀 때 산 우리는 그냥 좀 여유를 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팝콘 먹으면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금을 사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제임스 리카즈의 칼럼이었고요. 사실 저는 뭐 제임스 리카즈의 생각과 이제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임스 리카즈는 세 번째 강세장을 2015년 12월 16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 7월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실질금리, 두 번째는 생산량. 이게 과거 이제 300년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봤을 때 금 가격의 슈퍼 사이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 책에서도 골드플레이션이라는 제 책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진 것도 2019년 그리고 생산량이 줄기 시작했던 것도 2019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 강세장은 2019년부터 시작했다고 바라보는 주의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겠냐만 어쨌든 제임스 리카즈도 세 번째 강세장으로 보고 있고 저도 세 번째 강세장으로 보고 있다. 요거는 일치하지만 어쨌든 이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거 첫 번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임스 리카즈는 2026년 8월이 이제 뭐 고점이다. 어떻게 보면은 라고 보는 주의지만 저는 만약에 그걸 이제 똑같이 제임스 리카즈와 똑같이 그 강세장의 평균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2029년 정도가 강세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임스 리카즈와 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15,000불을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뭐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금이 이전에 강세장에 뭐 이게 지금 2,000불에서 15,000불 되는 거면은 몇 배야? 7배죠. 근데 이전에 금의 슈퍼사이클 동안 7배가 안 올랐던 때가 언제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70년대 이때 금 26배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때 슈퍼사이클에서 금 이제 7배 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 강세장에서는 7배도 못 오른다? 금이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7배였어요. 1933년부터 1947년까지 이때 강세장에서는 금이 근본이자였기 때문에 금 가격이 2배밖에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때 만약에
지금의 시기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면 이때 만약에 근본이자가 아니었고 명목 가격으로 금 가격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 금 가격은 막 50배가 상승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실질금리나 생산량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그대로 복제해서 이제 접목을 시키면 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야 돼요. 상승 그 기간도 길었고 70년대는 10년이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는 전은 9년으로 보거든요. 예, 저는 9년으로 보는데 제임스 리카드는 좀 더 길게 보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슈퍼사이클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질금리의 하락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생산량의 하락이 낮으면 낮을수록 금의 상승률이 높다라는 건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933년부터 1947년까지의 그런 거대 상승장에서도 금 가격은 오히려 거의 한 5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그 금광 주식들의 그 상승률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했다. 대공황 기간 동안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89%, 마이너스 거의 90%, 예,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90% 하락하는 동안 금광 주식들은 막 수백 %가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준으로 볼 때 그럴 정도로 금의 거대 상승장 때 금은 한 번 오르면 뭐 6배, 7배, 진짜 10배 안 오를 때가 찾아보기가 더 어렵다. 특히 그걸 명목 가격으로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000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금 가격이 어떻게 뭐 지금 2,000불밖에 안 되는데 15,000불을 가요 이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한편 이해가 가지만 사실 금의 역사나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적이 더 찾기 드물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요것도 사실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2026년까지 15,000불을 간다 이걸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금의 슈퍼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뭐 15,000불 충분히 도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돈에 6만원이었던 것도 생각보다 얼마 전입니다. 수백 년 전 이야기 아닙니다. 매우 충분하죠. 그렇죠. 우리가 IMF 때 기준으로 한 금 가격이 한 3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30만원이죠. 그러면은 26년 만에 10배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금 가격이 10배 오른 건 딱 10년 동안 올랐어요. 그 외에는 하락장이었으니까 제가 이전에도 계속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이라는 자산은 아주 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급적인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상승할 때도 내내 상승하고 또 하락할 때도 내내 하락하는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를 때는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올라요. 근데 하락할 때는 막 20년, 30년 내내 하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막 진짜 100년을 두고 보면 생각보다 짧은 시기에 가파르게 올라요. 100년을 두고 봤을 때 10년은 되게 짧으니까. 근데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기간은 생각보다 또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라는 자산을 정말 장기, 초장기로 두고 보면 막 40년, 50년 이렇게 두고 보면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가? 그냥 물가 오른 만큼 오른 게 아닌가 싶을 거예요. 왜냐? 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거의 장기적으로 볼 때 그거에 수렴해서 오르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그게 오르는 방식이 물가 상승률처럼 막 1년에 조금씩 막 2%, 3%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막 거의 막 수십 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의 10년, 20년 동안 내내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막 하락을 하거나 막 요런 긴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기억하지 않고 야 요즘에 금값 많이 올랐대. 내가 그 20년 전에 사놨던 금이 벌써 이 가격이네. 이런 것처럼 금값을 맨날 보지도 않고 장기적인 가격 차트를 보지도 않고 금은 일종의 주얼리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막 그냥 선물용으로 주는 거 요런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투자용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해서 금의 이런 특성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금 가격이 잘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올라도 막 10년, 막 20년, 30년 지나야 뭐 이제 어느 정도 막 뭐 3, 4배 올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최정점 상승 시점을 2019년부터 10년 전 2029년으로 예상하는데 양배래님이 정해놓은 매도 시그널이 나타나는 시기가 더 빨라지거나 더 늦어질 확률도 몇 프로로 예상하나요? 이번 상장은 비트코인처럼 짧고 굵게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길면 더 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금의 상승장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실질금리고 하나는 생산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의 슈퍼사이클이 빨리 끝나려면 얘네들이 돌아서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실질금리가
그럼 마이너스가 빨리 해결되고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갈 수 있는가? 지금같이 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은, 정말 거의 한계까지 다다른 이 정도의 시기에서는 앞으로 실질금리를 오랫동안 마이너스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1930년대, 그러니까 1930년, 40년 이럴 때의 금의 상승장은 막 10년보다 더 길거든요. 한 13년 정도 되는데 1970년 이후 70년대도 길죠. 70년대만 해도 이제 거의 10년은 되니까. 그때 2000년대 되니까 상승장이 9년으로 줄어요. 되게 많이 줄죠. 상승장이 되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금의 상승장이 비교적 짧은데 부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제 금의 상승장이 비교적 더 길다라는 이런 첫 번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부채가 줄어드는 시기로 봐요. 저는 이제 변곡점에 왔다고 보거든요. 이 변곡점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두고 볼 때 앞으로는 부채가 줄어드는 시기로 이제 변화할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금의 슈퍼사이클은 10년보다 더 길면 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산량을 봐야 되는데, 이 생산량이라는 건 금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금이 생산되는데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려요. 그래서 생산량이 언제부터 늘어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예측해 보려면은 그 설비 투자 비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금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계속 줄여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줄이고 있고 계속 줄여왔어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설비 투자 비용을 조금 늘리기도 했지만 귀금속 쪽은 그냥 설비 투자 비용을 계속 줄였어요.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 비용을 늘린다고 시작하면 실제로 금이 채굴되는 거는 10년 뒤에 채굴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설비 투자로만 보더라도 금의 공급 하락 추세가 훨씬 더 오래 유지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여기에 더불어 지금은 기후 위기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반환경적인 기업들을 규제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옛날에 지구온난화 한창 얘기했던 2000년대 초반 이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실제로 그거를 이제 규제를 매기잖아요. ESG 해가지고 규제를 매기고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한데, 이런 시대가 앞으로 이제 그냥 갑자기 뚝 사라진다? 한 2, 3년 지났는데 에이 기후위기는 무슨 기후위기여,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었어, 이렇게 지나갈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지나갈 일은 아니다, 앞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게 더 심해진다, 요거까진 몰라도 적어도 지금 정도의 그런 규제는 계속 앞으로 남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가정을 깐다면, 그러면 이전보다 금광 주식들, 이런 채굴 기업들은 안 그래도 규제가 없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걔네 생산량도 줄이고 설비 투자도 못하는 이 와중에 규제가 더 심해진다? 생산량 더 줄어들겠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귀금속 그러니까 그런 채굴 기업들 많이 힘들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파산할지도 몰라요. 지금 금 가격이 거의 사상 최고치에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금광 주식들 주가 보잖아요. 아주 바닥을 기어요. 바닥을 기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체적인 걸로 두고 봤을 때 이번 상승장은 제가 책에도 적었던 게, 이 전의 상승장은 2000년대예요. 2000년, 2002년부터 2011년. 그러면 저는 20년 만에 찾아온 금의 슈퍼사이클이라고 왜 책 제목을 짓지 않고 50년 만에 찾아온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부제로 적었는가? 이거는 지금은 2000년대처럼 짧은 금의 상승기가 아니라 오히려 70년대나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 1930년대에 그런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길다고 보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은값은 어떻게 되나요? 금값이 그렇게 오르면 은값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의 배 이상 오르죠. 보통 금값이 10배 오른다, 그럼 은값은 20배 오른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은비가 되게 적고, 그리고 은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요. 예를 들면 70년대 같은 때가 있죠. 그때는 금은비가 되게 적었거든요. 금은비가 되게 적어가지고 은이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이 그렇게 룸이 크지 않았어요. 상승에 대한 룸이. 그래서 금 가격이 26배 상승할 때 은 가격이 32배 상승하는, 금 가격보다 그래도 한참 더 많이 오르긴 했죠. 하지만 이게 상대 비교를 따지면 금을 사나 은을 사나 크게 차이는 없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금은비가 많았던 시기, 예를 들면 2000년대를 보면 그때 이제 금은 한 600% 올랐는데 은은 1100%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오른 거에 거의 2배 가까이 은이 더 많이 상승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말 만약에 금 가격이 진짜 제임스 리카즈의 예언처럼 2026년 15,000불을 가게 된다면 은 가격은 금이 한
7.5배 상승을 하는 거니까 은은 15배 정도는 상승한다고 봐야죠. 은은 310불 정도 되겠네요. 하면은 뭐 한 310불? 예. 런던 금시장 중국과 통합하겠다 막 이런 뉴스들도 떴어요. 그래서 런던 귀금속 거래소 LME가 이제 상하이 선물 거래소 그 SHFE랑 가격을 이용해 새로운 금속 계약을 개시할 계획. 근데 이 상하이 선물 거래소가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거든요. 런던 금시장보다 한 10% 정도 보통 프리미엄이 더 붙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프리미엄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예,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이 가격을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런던 금시장으로 이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차익 거래 트레이더들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국제 시세가 가격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올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사서 여기다 팔면은 10%의 이득을 버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벌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죠?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국제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가 금 가격이 오늘 얼마예요 할 때 2040불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시장에서 결정된 금 가격으로 보는데 이 가격 자체에서 프리미엄 한 20% 30%가 올라가야 얘랑 이제 맞춰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금가격 20% 얼마야? 20% 하면은 2,400불? 이제 2,400불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게 귀금속 업계에서 되게 뜨거운 이슈거든요. 진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 금 가격 2,400불 간다. 진짜 순식간에 2,400불 간다. 그래서 막 여기 해외 커뮤니티 반응들 보면 뜨거워요. 아주. 런던 금속거래소가 여기랑 했다. 이번 협력은 동부와 서부 시장의 중요한 통합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금속 현물 가격은 미국 달러로 발행된 경우에도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선물거래소,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그 금의 프리미엄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금 가격 올라간다. 예, 2,400불. 그러니까 뭐 20% 프리미엄 20%가 메꿔지는 것만 생각해도 20%가 올라가면 2,400불인 거니까 금 가격 올라간다. LME 근처에도 가지지 않겠다. 폰지 사기다. 이제 이분은 아마 그거 같아요. 이제 그 런던 금시장이 금 가격을 조작한다라는 그런 루머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꽤 오래됐어요. 이건 엄청 오래됐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도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마이클 멜로니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LME에서 금 가격 조작한다고 이런 반응. JP 모건이 조작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요런 반응, 이제 요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하튼 확실하게 계약이 돼서 이제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정통한 업계 소식통이 이제 3명이 이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되면 아마 체결되자마자 일주일 안에 금 가격 한 20% 넘게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안 오른다? 그럼 내가 가서 차익 거래해야지. 야, 차익 거래 10번만 해도 얼마야? 한 번에 20%면은 10번 하면 200% 수익이네. 와, 진짜 이거 열리는 순간 진짜 트레이더들 그냥 앉아서 돈 벌겠다. 앉아서 돈 벌겠어. 그 트레이더들이 앉아서 돈 버는 동안 런던 금시장에서는 가격이 막 10% 20% 상승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금 가격도 국제 시세를 기반으로 하니까 하루 아침에 20%가 올라갈 수 있게 되겠네요. 박수.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숫자로만 보면은 어쨌든 이 상하이 선물거래소, 상하이 금거래소에서의 그 프리미엄만큼 런던 금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 국제시세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요거가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JP모건이 조작할 수 없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 있지. 서부와 동부의 이제 중요한 통합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 근거는 이제 이거예요. 이 LME가 가격을 조작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가격 조작이 불가능한 시장이 돼버리니까 그동안의 가격 조작, 뭐 예를 들면 2,000불에서 계속 가격 조작을 하고 있었던 족쇄가 풀려버리는 거다. 진짜 이제부터는 금 가격의 그 여태까지 막 수십 년 동안 조작했던 그 족쇄가 풀리니까 어디까지 튀어오를지 모른다. 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이제 커뮤니티 반응들이거든요. 와, 근데 이건 저도 약간 쇼크여가지고 진짜일까? 진짜 되면 이거 대박인데.